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을 정말 입버릇처럼 하는데요. 정작 혼자 있을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잘 못 쓰더라고요. 회사에서 일할 때는 진짜 주말에 이 책 한 권은 다 읽어야지 했다가 막상 주말이 되면 책은커녕 넷플릭스를 정주행하고 정말 눈물의 후회를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혼자는 있지만 여전히 뭔가랑 계속 연결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보지도 않는 TV를 틀어놓거나 듣지도 않는 유튜브를 켜놓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런 행동들이 사실 뇌한테는 되게 중노동이래요.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려면 의외로 가장 좋은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 편안함의 습격에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저자의 경험과 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밝혀내고 있는데요. 저자는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일단 글을 너무 사실적으로 잘 쓰는 데다가 유머 감각까지 있어가지고 책 자체가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저자는 우연한 기회로 북극에 순록 사냥을 가게 되는데요. 지구의 대부분의 기술과 또 인류들과 동떨어져서 약 30일 넘게 지내게 되면서 깨달은 사실들을 책에 고스란히 옮겨뒀습니다. 지금부터 책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뇌에는 두 가지의 모드가 있다고 해요. 바로 집중 모드와 비집중 모드인데요. 집중 모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뭔가 집중할 때 쓰이는 모드고요. 이건 에너지 소비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비집중 모드는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완전 휴식 상태예요. 이런 상태는 나중에 처리할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게 하거나 지쳐버린 뇌를 다시 재구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아니면 뭔가를 들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드는 의외로 집중 모드입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계속 소비만 되고 채워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저자는 마치 무거운 물건을 계속해서 들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를 쓰다가 결국 지쳐버리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주의력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뇌를 혹사시키는 거죠.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일을 할 때나 씻을 때나 간단한 집안일 같은 거를 할 때 TV를 그냥 켜놓는다고 합니다. 조용한 걸 좀 불편함으로 여기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TV를 오락의 도구가 아니라 약간 동반자처럼 여기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한테 너무너무 안 좋은 이유를 바로 진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지구가 아주 고요할 때요. 그때는 뭔가 큰 소리가 난다는 건 위험의 신호였습니다. 포식자가 나타났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뭔가 큰일이 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경이 곤두서고 몸에는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흘러나왔을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소리를 감지하고 위험을 피하게끔 진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어떤가요? 일단 도시 소음 자체가 기본적으로 있는 데다가 우리는 혼자 있을 때조차도 혼자 고요하게 두질 않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소음이 일상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심장병의 발병률이나 우울이나 불안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오늘날 1등 살인자가 된 암이나 어떤 심장 질환들이 사실은 부족한 운동량이나 어떤 탄수화물 과다 섭취의 결과가 아니라 이런 일상화된 소음으로 볼 수도 있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이 발명되면서 우리의 따분함에는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 연식이 좀 드러나서 밝히기는 싫지만 사실 저 어렸을 때는요. 전 진짜 하루가 너무너무 길었어요. 뭐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서 놀고 그러면 물론 시간이 그럴 땐 빨리 갔지만 그냥 집 안에 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지루하고 심심해서 동생이랑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옷이랑 화장품 뒤지고 구두도 막 신어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지루함을 느끼는 능력이 창의력을 발달시키는 동력이 된다고 해요. 아니 세상에, 지금까지 우리가 아이들의 창의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면서 여기저기 보내고 가르쳤는데 정작 창의력은 지루함에서 나오는 거였다니 정말 놀랍고 억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게다가 창의력은 IQ보다도 사회적 성취, 어떤 성공이라는 것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1990년 이후부터는 창의력 점수는 급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늘 바쁘고 할 일이 넘치는 현대 생활과 또 스크린 타임의 지속적인 증가를 원인으로 꼽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쁜 건 정신 건강 이상과 스크린 타임의 증가가 상관관계가 매우 깊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자기 자녀들한테는 아이패드를 주지 않았던 거였어요.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의 스마트기기 접근을 막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자연을 천연신경 안정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불안을 가라앉히고 안정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는 태생이 어쩌면 자연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연에 속해서 존재하면서 살아있는 것들과 연결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고 해요.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15분 정도 앉고 걷기를 한 사람들은 혈압이나 심박수, 스트레스 호르몬 등등 모든 해로운 수치가 다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2시간 동안 숲속에 있으면 불안이나 우울이나 적개심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감소한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숲속에 있는 동안에 휴대폰을 사용했던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 속으로 들어갈 때는 꼭 휴대폰은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자가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을 시키고 태초의 인류와 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험이 정말 저한테는 너무 훌륭한 간접 체험이 되었던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진짜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책 덮고 동네 뒷산에 올라가거나 공원을 산책했던 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렇게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책은 정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말씀드린 부분 말고도 배고픔과 죽음 등등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탁월한 통찰과 유머를 곁들여서 너무나 재밌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진정으로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을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책을 소개해드리게 되었고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내가 해야 되는 거, 하고 싶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해낼 실질적인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이토 다카시의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뇌를 제대로 달궈서 지적 능력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제는 혼자 있을 때 나의 최대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있으면 즐겁고 유쾌한데 이제 그게 무조건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책도 역시나 편안함의 습격처럼 고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책이니까 당장 알래스카 오지로 여행을 떠날 수 없는 우리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 소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